예, 다섯 번째요. 6호는 기자지 명인이 이정하니라. 6호는 기자의 명인이 바르게 함이 이롭다. 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명의께는, 예, 여기서 요게 주요입니다, 요게 주요인데, 그렇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표하고는 반대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제 써놨습니다. 이 주요는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요. 이게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니까 표를 놓고서 이제 달달달 외워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주효가 규칙적으로 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규칙적으로 들지는 않았는데, 이 주효가 그 괴의 성격을 규정하는 효입니다. 괴의 성격을. 예, 괴의 성격을 규정하는 효예요. 여기서 지금 명이 여기는 뭐냐 하면은, 이 마지막 이게 지금 주왕입니다. 요게 지금 문왕이고, 그러면 이 판에서는 얘 때문에 나머지가 전부 다 문제가 되긴 하지만, 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요 사람이 주효가 돼야 됩니다. 요 사람이. 예. 지금 이 사람은 기자에다 비정을 하는데, 이 판에서 기자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죠.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판에서는 얘가 주요가 되는 게 옳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받았던 그 표에는 보면, 요 지금 진께죠? 예, 전에 게. 예, 진께하고 요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진께할 때 그 주요 때문에 한참을 좀 찾아보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예, 어쨌든 선생님 책에서는 이게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이제 아시고, 저도 나중에 선생님한테 기회가 되면 물어봐야죠. 예, 선생님 생각이, 예, 그렇다면 또 그렇게 배워야 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요게 주요가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 얘기를, 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진께에서 주요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책에서는 진께는 유기가 주요라고 하고, 명의께에서는 유교가 주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제 주요 얘기를 이제 조금 드리겠습니다. 주요는 주역의 각 궤에서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그 궤의 특징을 규정하는 효입니다. 소성계에서는, 예, 간의 상효, 예, 손의 초효처럼 음이나 양 한 효밖에 없는 것이 주요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주요고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주요입니다. 예, 소성계에서는. 그래서 소성계에서는 뭐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없고, 건동계에서는 3회계의 주요와 성계, 그러니까 그 6회계의 주요가 있는데, 주계의 주요는 6효 중 가장 덕이 있고, 때와 자리를 얻고 있는 효로서 주로 5효가, 예, 주계의 주요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건계는 5효가 주요입니다. 왕자리고요. 곤계는 2효가 주요입니다. 여왕이니까, 여자 왕이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요란 성계의 주요를 가리키는데, 6회계의 주요를 가리키는데, 성계의 주요는 그 궤의 의미가 그 효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을 뜻할 뿐, 자리의 높고 낮음이나 덕의 선악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계의 주요와 주계의 주요를 겸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번 명의계에서도 이 궤의 전체 흐름이 명철한 성인이 어려움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나오는 많은 현인 가운데 문왕을 가장 위에다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는 2효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진기에서의 주요도 그런 논리로 본다면 5효가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지금 책에는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제가 옳은지 그른지는 둘째 문제고,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하는 정도로다가 하고 넘어가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이제 제 생각이 그렇지 책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게 아니라고 제가 부정을 하거나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6호, 예, 6호요. 기자의 발금이 상했으니 바르게 하면 이롭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번 6호효는 기자의 발금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관하여서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명의교에서는 문항과 기자 두 사람은 딱 집어서 지칭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지칭을 안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문항과 기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에 관해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기자는 상나라의 군주인 문정의 아들로서 주왕의 숙부입니다. 그러니까 제을 아들이 아니죠. 제을 아들은 아닌 거죠. 주왕의 폭적에 간언을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친 척을 하여 갇혔습니다. 유폐되었다. 갇혔습니다. 상이 멸망한 뒤 석방되었으나 유민들을 이끌고 줄을 벗어나, 이건 짧게 해야 되는데 빠졌네요. 북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비간이 미자와 함께 상 말기에 세 명의 어진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제 미자, 기자, 비간, 세 사람요. 그리고 백이 숙제는 또 좀 다른 인물들이고요. 기자도 요 기가 땅 이름입니다. 지역, 그게 봉지 이름입니다. 봉건제도 할 적에 그 봉지 이름입니다. 기자가 봉해진 기는 상의 영토 가운데, 상나라 영토 가운데 가장 북쪽이고 토방 혹은 귀방 등으로 불리는 북방 이민족이 강성했던 지역입니다. 기자는 이들 이민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여 복속시켰고 그러한 공을 인정받아 태사로서 형인 제을을 보좌하며 상을 융성케 하였습니다. 요 제을은 요 제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제신은 요 못된 요왕 이름이고요. 하지만 제을의 뒤를 이어서 주왕이 즉위한 상은 급격히 쇠락을 하였습니다. 주왕은 자신의 재능을 과신하여 신하의 간언을 듣지 않았으며 달기를 총애하여 호화로운 궁궐을 짓고 주지육림의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기자는 형인 비간과 함께 주왕에게 거듭 간언을 하여 정치를 바로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주왕이 상하젓가락을 만들게 하자 기자가 상하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 사용하던 질그릇이 성에 차지 않아 옷그릇을 만들게 하고 옷그릇을 쓰면 요리가 성에 차지 않아 진귀한 음식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는 화려한 복장과 호사스러운 궁궐을 만들게 한다며 간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기에서 하찮은 낭비가 만국의 사치로 이어진다는 상저옥배라는 말이 생겼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주왕은 폭정을 멈추지 않았으며 간언을 하는 숙부 비간의 그 충성스러움을 확인한다며 몸을 갈라 심장을 끄집어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기자에게 상을 떠날 것을 권했지만 기자는 신하된 도리로서 임금의 간언을 듣지 않는다고 떠나는 것은 임금의 악행을 부추기는 것으로 따를 수 없다고 거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미친 척을 하며 남의 노비가 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왕은 그를 사로잡아 유폐시켰습니다. 이제 주의 무왕은 여기에서 이제 명분을 얻은 겁니다. 주의 무왕은 충신을 잔인하게 살해한 주왕을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제후들을 규합하여 상을 공격하였으며 기원전 1046년 상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는 갇혀있던 기자를 찾아서 풀어주고 그를 찾아가서 정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요게 이제 홍범구주 얘기죠. 기자는 무왕에게 하우의 임금이 정했다는 9가지 정치의 원칙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를 홍범구주 혹은 기주라고 하며
서경의 홍범편에 그 내용이 전해집니다. 홍범 구주 요게 이랑 주자거든요. 밭이랑 주자인데 밭이랑하고는 관계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법범자입니다. 예. 예. 널리 법이 되는 모범이 될 만한 9가지 규칙, 9가지 조목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카테고리. 예. 9가지 카테고리. 저 처음 배울 적에 저 이랑을 생각해서 중국 땅 어디에 이랑이 몇 개가 있는지 이 생각을 무진장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잘못 생각했었어요. 예. 하지만 기자는 주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하며 상나라의 유민을 이끌고 유는 남기어진 그거죠. 유언할 때 쓰는 유자입니다. 유민을 이끌고 북쪽으로 이주했습니다. 당시 기자가 상의 멸망을 슬퍼하며 지었다는 맥수지시에서 맥수지탄이라는 성어가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기자가 한반도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기자조선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 요새 그런 얘기가 옛날에 그랬던 얘기예요. 옛날에. 그 기자묘도 있고 기자한테 지사도 지내고 그랬다 그래요. 조선시대에. 예, 이러한 기자동래설은 사기 송미자세가 한서지리지 상서대전의 은전 삼국지 위지 등의 중국 사서와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국사략 등의 고려와 조선시대의 사서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기자 동래설에 근거하여서 단군과 함께 기자의 제사를 지냈으며 그의 사당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요동과 한반도 지역의 청동기가 중국과 크게 다르며 한 이전의 기록들에서는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기자 동래설이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상륙효를 주왕으로 비정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현인이 됩니다. 지금 요게 이제 그 주왕으로다가 상정을 하면 도망 안 가고 거기에 있는 거죠. 도망도 안 가고. 이 사람은 도망갔고요. 이 사람 두 사람은 반대 세력이니까 그가 관계없고요. 백이 숙제는 뜬금없이 딴 데서 온 사람이니까 또 거리가 멀고, 그죠? 별로 뭐 역할도 크게 없어요. 그래 보면 그냥 책을 찾아보니까 그 문왕이 뭐 성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난 가보니까 이미 죽었더라. 그래서 무왕이 줄을 치러 가는데 나서서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했다. 뭐 이 정도 큰 기록은 없습니다. 큰 기록은 없고 우리 뭐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그거 있죠. 농심 왜 그것처럼 뱃단 들고 그것처럼 뭐 그 정도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별 얘기 없어요. 기자비자는. 상활 기자 지정은 명불가시켜라 시계라. 예. 기자의 그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을 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망가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발음을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쨌든 의무를라도 드러냈다. 그런 표현입니다. 상에서 말합니다. 기자의 발음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발음을 쉬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거짓 미친 척을 하기도 하지만 그의 올곧은 생각은 마음속에 굽히지 않고 남아있고 또한 나중에 홍범 구주를 전해주어 후세를 위하여 그 발음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결국 이 사람은 반대 세력이지만 미미해서 이 사람은 살아났어요. 백이 숙제는 살아났는데
이 사람은 무왕이 살려준 게 아니고 강태공이 풀어주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제 나옵니다. 강태공이 풀어주라고 얘기를 했다고 나오고요. 이 사람은 도망을 갔고, 이 사람은 유치장에 들어앉았다가 밀고 들어와서 제거하고서 이 사람을 풀어준 거고요.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충신은 아니고 이 사람한테 충신이지만 여기서 보기에 나중에 세력을 잡고 보면 니들도 이렇게 충성을 해야 돼 하는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죠. 여말에 이방원이 한 대 손주께서 맞아 죽었지만 그 사람은 지금 떠받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안정이 되고 나면 니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제가 보기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것처럼 실제로 써먹은 사람은 여기서 지금 제일 제가 보기에 멋진 사람은 강태공이거든요. 근데 강태공이 병법에 능하다고는 하지 강태공이 어질다고 말은 안 해요. 쓰긴 잘 썼지만 그렇습니다.